제12장 카이저업 검정을 공부하겠습니다. 12장 1절 범주형 변수와 분할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명목형 자료라든가 또는 순서형 자료를 통틀어서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범주형 자료에서 만일 범주형 자료의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할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변수들을 각각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문을 보면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모두 20명의 학생들의 혈액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도표가 바로 분할표라 불려지는 도표입니다. 여기 분할표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모두 20명의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 10명, 남학생 10명의 혈액형을 각각 조사를 했는데요. 여학생이면서 A형인 학생이 4명, 여학생이면서 B형인 학생이 4명, 남학생이면서 A형인 학생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렇게 분할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A형인 학생이 6명, B형인 8명, O형은 4명, AB형은 2명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의 합은 20명이고요. 여학생, 남학생의 총 인원수도 20명입니다. 자, 이런 분할표 안에 우리는 여학생이면서 A형인 학생이 20명 중에서 4명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비율이 0.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우리는 두 개의 변수들을 결합해서 만든 확률이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학생이면서 O형인 학생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 중에 3명이니까 그 확률은 0.2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이런 확률은 결합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주변 확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A형인 학생이 20명 중에서 모두 6명이죠. 20명 중에 6명이니까 확률을 계산하니까 0.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형인 학생은 모두 8명이에요. 그래서 20명 중에 8명이니까 0.4. O형인 학생은 4명이니까 20명 중에 4명이니까 0.2. 그리고 AB형은 20명 중에 2명이니까 0.1입니다. 이런 확률들 각각의 남녀 구별 없이 혈액형들 변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 것을 주변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혈액형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20명 중에 10명이니까 확률은 0.5죠. 마찬가지로 혈액형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될 확률은 20명 중에 10명이니까 0.5예요. 이런 확률들을 각각 우리는 주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합 확률은 이 도표 안에 있는 확률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변 확률은 이 각각의 맨 아래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확률을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A형 확률, B형 확률, 여학생 확률, 남학생 확률 이렇게 된 것을 주변 확률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두 변수가 확률적으로 독립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이 도표에서 나오는 주변 확률의 곱과 그 결합 확률이 같으면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0.3하고 0.5를 곱하면 0.1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0.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변수하고 이 변수는 확률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면은 결합 확률은 주변 확률들의 곱과 같을 때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12장 2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범주형 변수가 주어졌을 때 적합도 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합도 검정에 대한 가설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전체 모집단의 분포를 하나로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표본으로부터 전체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뭐 정기분포를 따른다 또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등등 이렇게 전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규모가설을 하나 세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적합도 검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설 세운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규모가설을 이렇게 가정된 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대립가설은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적합도를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개의 제품이 주어져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500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A 제품이 110개, B 제품이 이렇게 각각 구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설을 세우려고 하냐면은, 자, 모비율이 지금 전체 모비율이 전체 시장의 20%, A 제품 20%, 40%, 10%, 30%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0개의 제품에서 20개의 20%의 점유율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표본을 선택할 때 여기가 100개가 나왔어야 되고 40%라면 여기가 200개가 나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개수하고는 표본의 개수가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 표본의 개수하고 기대 개수가 좀 보다시피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 기대값은 이 확률에다가 전체 표본의 개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00개, 여기는 4, 5, 20이니까 200개, 여기는 50개, 그 다음에 150개, 그럼 여기 500개가 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기대개수라 할까요? 기대값 또는 이제 기대수가 이렇게 나오길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출한 표본은 우리가 기대했던 값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 각각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적합한지를 검증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검정 통계량이 필요한데요. 그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파이 I, EI, OI라는 것을 각각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이 I는 I번째 범주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첫 번째라면 첫 번째 제품의 확률이 20%잖아요. 그래서 0.2 이렇게 해서 I번째 범주의 확률을 파이 I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I는 뭘 나타내냐면 기대값을 말합니다. 기대값. I번째 자료의 기대값을 말하고요. 이 기대값은 이 I번째 자료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전체 총 개수가 n개라면 n 곱하기 파이 I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한 게 그거예요. 파이 I가 이제 첫 번째 자료의 확률이 20%, 전체 총 개수가 500개라 했으니까 500 곱하기 0.1에서 100을 한 거예요. 요 기대값이고요. OI는 관측한 표본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I번째 자료의 관찰에서 얻은 값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관측값하고 기대값의 차를 생각하고 이걸 제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값으로 나눠볼 거예요. 각 자료마다 I번째 자료에 이걸 계산한 거예요. 첫 번째 자료에 대해서 이걸 구하고 두 번째 자료에서도 이걸 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산할 겁니다. 즉 여기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자료의 표본수가 110이고 기대값은 100이니까 110에서 100을 빼면 10이죠. 10이 적으니까 100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자료의 기대값이 100이니까 100분의 100 약분하면 1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자료에서 이걸 계산하니까 1. 두 번째 자료도 195에서 200을 빼서 제곱한 걸 200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된 값들을 모든 자료마다 다 더할 겁니다. 각각을 다 더해요. 이렇게 해서 더한 이 값을 우리는 이것을 카이 제곱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을 적합도 검정 통계량이라 합니다. 적합도를 검증하는 카이 제곱 통계량이에요. 이 카이 제곱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이 통계량하고 이때도 이걸 카이 제곱을 쓰거든요. 자, 이제 모분산 그리고 자유도 그리고 표본분산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앞에서 카이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랑 얘는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같은 카이 제곱을 써서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자유도는 K-1이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겉보기는 많이 달라져도요, 이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통계 서적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카이 제곱하고 이게 겉보기는 달라 보이는데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도하는 과정 없이 그냥 이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검증하려는 검정 통계량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적합도를 검증하거나 그리고 독립성을 검증하거나 또는 동질성을 검증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카이저우 값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이 도표에서 카이저우 값을 다 계산을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이걸 다 이 카이저우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다음 같은 도표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했더니만 이것이 1.33이 나오는군요. 이걸 1.33인데요. 우리는 이 근사적으로 얘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K는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이 범정 자료의 개수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제품 4개니까 4에서 빼면 3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3이 되는 카이저 분포의 P값을 계산하는데요. P값을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제 자유도가 3이 되는 카이저 값을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 값이 이 카이저 검정 통계량 값을 1.33이 나왔잖아요. 1.33보다 큰 P값을 계산해 본 결과 자유도가 3일 때 뒤에 부록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계산한 값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을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그 값이 0.72가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유의 수준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0.05를 가지고 계산하죠. 그 값보다 크니까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P값이 나왔으니까 0.05보다 큰 값이거든요. 우리는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은 이 점유율이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표본의 개수가. 그래서 점유율이 혹시 이게 틀린 게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워서 일단 귀무가설은 이 점유율이 맞다, 모비율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은 이 점유율이 이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확인해 보니까 확률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값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표본은 우연에 서 서로 다르게 뽑힌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모비율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할 때 이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 던지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를 다뤄보려 하는데요. 주사위의 각 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1200번을 던졌어요. 관측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상적인 주사위라고 가정했을 때 주사위 한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이라서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면 1200 중에서 6분의 1이가 다 200씩 나왔어야 돼요. 기대값이. 그래서 여기 기대값이 2i가 여기도 200, 여기도 200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 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12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거는 220이 나오고 어떤 거는 180도 나오고 해서 여기 편차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주사위에 나올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도 검정 통계량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관측수 2i, 여기 얘가 이제 첫 번째 관측수 5완-2완의 제곱을 2완으로 나눈 것을 계산합니다. 210에서 200을 빼면 10이죠. 10의 점은 100. 100을 이제 2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모두 다 더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책의 결과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계산했어요. 각각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6.25가 나오는군요. 6.25. 자, 그래서 이제 자유도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주사위 눈이 6개 있잖아요. 그래서 6에서 1 빼니까 5예요. 자유도가 5일 때 피해 값을 계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6.25보다 큰 자유도가 6.25라는 카이저 값보다 크긴 자유도가 5가 되는 이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뒤에 카이저 분포 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가 나온 거예요. 확률이 0.7이면은 유의수준 0.05보다 또 역시 큰 값이잖아요. 이 말은 곧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거군요. 우리 이걸 다시 봐야죠. 이게 0.28이었군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본 결과 자유도가 5인 P값이 0.28, 얘도 역시 마찬가지 0.05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 말은 곧 그럼 이 주사위 이 눈이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귀무가설을 세웠을 때 이걸 기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200보다 조금 적게 나오거나 또 많게 나온 것이 있는 것 뿐이지 이 6분의 1이라는 것을 귀무가설을 기각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1200번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걸 더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기대값에 거의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 이렇게 관측한 결과만으로는 이 확률을 기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6분의 1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P값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적합도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이 통계량으로 이 카이저급 통계량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이저급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 또 어떤 것을 조사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이산형 자료라든가 또는 연속형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료로부터 우리는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모집단, 즉 이산형 자료로부터 얻어진 전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이제 가설을 세울 것이고 그 가설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산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모집단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해보고 또한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전체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세웠을 때 그것이 과연 적합한지 이와 같은 적합도에 대한 검증, 즉 모집단 전체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3절 적합도 검증을 공부하도록 하죠. 전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이제 가설을 세울 거예요. 이산형 자료일 때는 포화성 분포라 가정을 해보고 연속형 분포 자료일 때는 정기 분포라고 가설을 세웠을 때 우리의 가설이 옳은지 즉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포화성 분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포화성 분포는 일정 시간이나 또는 일정 장소 안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횟수에 대한 분포예요. 그래서 이산형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샘플을 통해서 전체 모집단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산형 자료에 관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영상기기의 AS 접수 건수에 대한 예문이에요. 자, 이제 하루에 AS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를 각 날마다 다 조사를 해봤어요. 200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만큼의 관측 빈도수가 나왔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잘 보세요. 특정 시간 동안,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AS의 건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 표본은 특정 시간 등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AS 건수에 대한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으로부터 그러면 이 표본은 한눈에 봐도 포화성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의료기 영상기기 AS 접수 건수 전체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는 그러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것에 대한 적합한지 어떤지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x 팩토리얼 분의 람다는 모수예요. 람다 x승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여기 람다가 이제 모수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x는 0, 1 횟수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고요. 람다는 모수 양수예요. 자, 만약에 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모수가 알려져 있다면 알려진 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수를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럴 때 이 모수는 이 포화성 분포의 모수는 평균과 분산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평균 뮤이면서 동시에 분산이거든요. 포화성 분포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0 곱하기 94 플러스 1 곱하기 67 플러스 2 곱하기 33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3 이 값을 200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람다 값을 이 자료를 통해서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해서 이 모집단의 그 모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표본으로부터 이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파이 i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자료의 총 개수를 곱해서 기대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역시 그 도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발생하는 AS 요청 건수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적합한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포화성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예요. 요거 계산한 것이 다 계산하니까 0.77이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 0.77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 확률 질량함수를 다시 써보면 여기가 0.77의 x, 그 다음에 여기도 0.77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S 건수 하나도 없는 경우 0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 확률 질량함수에다가 총 개수를 곱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합계가 200이잖아요. 관측 빈도수가. 그러면은 이 기대 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체 총 기대 도수는 20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확률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분명히 AS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부터 4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4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 조금 전에는 그냥 보다시피 개수만 나타냈잖아요. 개수에서 딱 200개가 되는데 우리는 보다시피 확률 질량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확률 질량함수를 계산할 때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까지 계산한 것이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다 여기까지도 하면 이제 0.0012가 모자랐던 거죠. 이만큼이 더 더해져야 합이 1이 나오고 또한 여기도 총개수가 빈도수가 20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0.2 이상은 모자라기 때문에 5 이상이라는 수치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개수만 얘기했지만 지금 확률과 그리고 기대값을 다 표시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1과 200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5 이상으로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얘네들은 보다시피 여기 보면 빈도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빈도수가 5 이하가 나올 때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도수가 5 이하가 되는 것은 합쳐서 5 이상이 되게끔 이 자료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산형 변수인 범주형 자료를 연속형 분포인 카이조 분포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적합도를 검증하려고 할 때 기대 빈도수가 5 이하가 되면 잘 안 맞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조 검정 통계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대 빈도수는 5 이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붕괴된 빈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자료는 이게 맞는데 여기는 두 개 합쳐봤자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봤자 5가 안 되니까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던 이 자료를 다시 재배열을 해서 0, 1, 2, 3, 0, 1, 2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쓰고 3 이상으로 합쳐서 여기를 만들어서 이 카이저 통계량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붕괴된 빈도표를 다시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3 이상을 묶어서 다시 표시한 거예요. 이 7.05, 1.36, 0.24를 합치니까 8.5 얼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포화성 분포에 대한 우리가 적합도 검증을 하려고 하잖아요. 포화성 분포의 적합도 검증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자유도는 K-P-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P는 뭘 나타내냐면 모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포화성 질량함수의 모수는 람다 하나잖아요. 람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P가 항상 1이니까 K-1-1이니까 K-2로 이 자유도가 K-2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포화성 분포의 적합도 검증을 할 때는 이렇게 K-P-1이에요. P는 모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K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 K는 이 붕괴된 자료의 요 개수를 말합니다. 4개잖아요. 0, 1, 2, 3, 2, 4. 그러니까 여기서 K가 4예요. 그래서 4에서 2 빼니까 2가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접 통계량 적합도 검증 통계를 할 때 이 카이저 값을 계산할 거고 이 값보다 자유도가 2일 때 이 값보다 큰 카이저 통계량의 확률값 즉 P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 값이 0.05보다 크면은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귀무가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하루에 발생하는 AS 요청 건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가정했다면 이걸 기각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이 P값을 다 계산했는데 0.05보다 작게 나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설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까 의료기 계산한 거고요. 자, 이제 포화성 분포에서 다 계산해 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자, 요게 2.2145가 나왔네요. 2.2145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K-P-1에서 P가 1이었었잖아요. 모수 람다 하나였었으니까. 그래서 K-2예요. 자유도가. 그런데 우리가 K가 아까 붕괴된 자료를 보니까 0, 1, 2, 3 이상이었으니까 4개잖아요. K가 4. 4에서 2 빼니까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K가 4였으니까 자유도가 2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0.33이 나온 거예요. 0.33이면 0.05보다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귀무가설을 처음에 했던 그것을 기각할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에 AS 건수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형인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연속형인 경우는 전체 모집단이,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검증하려고 할 때 정규 모집단을 가정하고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정규 분포하는 자료는 연속형 번수이므로 몇 개의 계급 구간을 나눠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범정 자료를 바꾼 다음에 카이저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적합도 검정 통계량은 범정 자료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규 분포하는 자료는 연속형 분포이니까 우리는 적당한 계급 구간을 나눠서 막대 그래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범정 자료화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범정 자료화 시킨 다음에 그로부터 카이저 검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카이저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범정 자료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보면 야구팬에 머리 둘레 자료가 있어요. 야구 모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모자를 이제 만들 때 샘플을 추출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균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합도 검정에 가설 세울 때 야구 팬들의 머리 둘레 길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워요. 귀무 가설 세우고 대립 가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저 통계량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10.0이 나왔습니다. 10.0. 이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책에 있는 결과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를 추정하죠. 그래서 K-P-1 이것이 자유도인데요. 정규 분포에서는 뮤와 분산을 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2예요. 그래서 K-3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3이 되는 카이저 분포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자료를 계산할 때 우리 교재에서 이 책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만들 때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도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책에 보면 10개의 범정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0개, K가 10이에요. 10-3이 돼서 7이 나옵니다. 7이 나오고, 그래서 P값을 계산하니까 0.1886이 나왔네요. 역시 유의 수준 0.05보다 큰 값이 나왔죠. 이 말은 곧 보다시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귀무가설, 전체 야구팬의 그 머리 둘레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이유가 이 자료 안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합도 검정을 할 때, 범정 자료가 주어졌을 때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가설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다든가 분포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했던 것은 하나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하나의 범정 자료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했다면,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정 변수에 대한
독립성을 검증한다든가 또는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동질성 분포 같은 것을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장 4절 두 개의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독립성 검증과 그리고 우리가 동질성 검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